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SDCC 2022에서 판타스틱4의 개봉일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2024년 11월 8일인데요. 아직 감독과 각본가, 배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봉일을 공개하고 이 영화가 페이즈 6를 여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공개한 것은 마블 스튜디오가 이 영화에 아주 힘을 주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팬들을 기쁘게 만드는 소식인데요. 케빈 파이기는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와의 인터뷰에서 MCU의 첫 번째 판타스틱4 영화는 팀의 기원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두 번의 판타스틱4 영화가 판타스틱4 원작의 기원을 정통적으로 또는 현대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현재는 수많은 영화 관련 정보들이 넘치는 판이니 굳이 기원을 또 설명하면서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배운돈의 멀티버스에서 존 크라신스키의 미스터 판타스틱에 대한 반응을 회사도 봤을 텐데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은 적었으니 굳이 기원 이야기를 되풀이하기보다는 차라리 판타스틱4스러움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포부로 보입니다. 실제로 케빈 파이기는 해당 인터뷰에서 이 영화에 대한 사측의 평가 기준이 매우 높다면서 매우 공들일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11월 8일에 개봉하는 판타스틱4 영화는 MCU 메인 유니버스의 첫 판타스틱4 영화지만 팀의 기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간단한 대사나 영화 블랙팬서, 영화 이터널스의 오프닝처럼 간단한 소개로 기원을 후딱 설명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영화에서 색다른 악역을 설명할 시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판타스틱4의 악당이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누가 MCU 판타스틱4 영화의 첫 악당이 될 것인지 추측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캐릭터는 바로 닥터둠입니다. 페이즈 6를 시작하는 판타스틱4와 페이즈 6를 닫는 시크릿 워즈의 공통점이라면 둘 다 원작에서 모두 닥터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개봉 이후 약 1년 뒤에 시크릿 워즈가 개봉하는 만큼 닥터둠이 이 영화에서 아주 강렬한 인상이나 족적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직전의 어벤져스 영화가 캉 다이너스티고 여기서 캉이 메인 빌런이 될 것이 너무나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닥터둠이 그 이전의 어느 영화에서 활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판타스틱4일 수 있습니다. 마치 캉 다이너스티에 나올 캉이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의 빌런인 것처럼 말입니다. 와칸다 포에버에 닥터둠이 나온다는 루머가 있고 그 이후에 다른 MCU 영화들에도 닥터둠이 직간접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닥터둠의 기원과 매력을 천천히 빌드업하는 방식으로 페이즈 4, 5가 이뤄지고 24년 판포 영화에선 닥터둠이 판타스틱4와 직접 싸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쩌면 24년 판포 영화는 닥터둠의 기원이 중심 소재일 수 있습니다. 라트베리아라는 가상의 국가와 마녀 어머니의 죽음, 미스터 판타스틱과의 학생 시절 라이벌 신경전 등 닥터둠의 기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채로운데요. 판포 영화가 판포의 기원은 패스해도 그 공백으로 닥터둠의 기원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거면 차라리 닥터둠 솔로 영화를 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닥터둠이라면 솔로 영화를 낼 정도로 가치가 있는 마블의 인기 빌런이고 실제로 드라마 리전의 제작자 노아 하울리가 폭스 체제에서 닥터둠의 솔로 영화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디즈니의 폭스 인수로 결국 무산됐지만 말입니다. 또한 닥터둠의 기원과 판타스틱4의 대결을 한 편에 다 다루기에는 앞서 예시처럼 힌트가 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실상부 판타스틱4 영화인데 닥터둠의 기원을 소개한다면 주객 전도가 될 수도 있겠죠. 닥터둠의 기원을 판타스틱4와 관련시켜서 새롭게 설정할 수는 있으나 이미 비슷한 사례가 두 차례나 있었고 판타스틱4는 악당이 닥터둠밖에 없다라는 이미지 소비나 대중들의 인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24년 판포 영화는 다른 악당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전복자 캉이 24년 판포 영화의 악당일 수 있습니다. 양자 영역과 시간 여행이 SF적인 만큼 앤트맨만큼 과학적인 판타스틱4가 캉과 엮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원작에서 전복자 캉의 출생은 판타스틱4와 연관이 있습니다. 원래는 닥터둠이 개발한 타임머신을 미래에서 전복자 캉이 사용한다는 설정으로 소개되어서 닥터둠의 후손이라는 설정이 있었으나 이후에 마블 코믹스가 캉의 본명을 미스터 판타스틱의 아버지인 나다니엘 리차드와 같다고 밝히면서 캉이 사용하는 타임머신은 사실 미스터 판타스틱의 아버지의 타임머신이고 캉이 미스터 판타스틱의 후손일 수 있다고 일부러 애매하게 처리했습니다. 즉 전복자 캉은 어벤져스의 숙적이지만서도 판타스틱4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캉의 젊은 시절인 파라오 라마투스는 판타스틱4 타이틀에서 데뷔했다는 점도 연관이 있습니다. 페이즈 6의 첫 번째 어벤져스 영화가 캉 다이너스티인 만큼 전복자 캉이 판타스틱4에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24년 판포 영화는 명실공히 판타스틱4의 MCU 홈커밍을 축하하는 영화입니다. 당연히 판타스틱4가 어벤져스 1편처럼 멋지게 승리해야 할 텐데 24년 판포 영화의 악당이 전복자 캉이거나
닥터 둠이라면 판타스틱 4의 멋진 승리가 오히려 캉 다이너스티와 시크릿 워즈에 대한 기대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첫 편부터 판타스틱 4가 패배하는 것을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 점에서는 정복자 캉이나 닥터 둠 말고 다른 악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이머가 그 악당일 수 있는데요. 네이머와 블랙팬서, 닥터 둠은 판4의 고정 게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로 네이머는 판타스틱 4 팀과도 역사가 깊습니다. 네이머는 판타스틱 4의 고전에서 악당으로 나오기도 했고 특히 인비저블 우먼을 유혹하고 사랑하는 미스터 판타스틱의 경쟁자로 나와서 갈등의 결을 더했습니다. 인비저블 우먼 역시 왕으로서의 위엄과 네이머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나쁜 남자적인 이기주의에 끌리는 것도 사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4년 판4 영화가 로맨틱 코미디가 되는 것은 원치 않지만 판4는 고전부터 지금까지 마블의 최초의 가족 히어로 팀으로서 수잔과 리드의 사랑이 중요한 소재였습니다. 또한 사랑을 떠나서 네이머의 아틀란티스는 판타스틱 4가 탐험하고 연구할 미지의 신세계로 충분할 것입니다. 원작 시크릿 워즈에서 미스터 판타스틱, 블랙팬서, 네이머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24년 판4 영화에서 미리 미스터 판타스틱과 네이머의 관계를 빌드업하고 영화 시크릿 워즈의 이 둘의 관계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네이머가 와칸다 포에버에서도 악당으로 나오는데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다른 악당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바로 슈퍼 스크럴입니다. 슈퍼 스크럴은 판타스틱 4의 능력을 모두 복제하면서 싸우는 걸로 인기가 많았고 스크럴 제국의 가장 유명한 인물로 활동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마블의 빅3 팀은 각각 3대 우주 제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시아 제국은 엑스맨과 연관이 있고 크리 제국은 어벤져스와 연관이 있으며 스크럴 제국은 판타스틱 4와 자주 엮입니다. 페이즈 5의 드라마 시크릿 인베이전에서 지구에 잠입한 스크럴들에 대한 내용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빌드업이 되어서 24년 판4 영화에 슈퍼 스크럴이 메인 빌런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4 영화를 바탕으로 크리 스크럴 워가 본격적으로 MCU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MCU로 홈커밍한 것을 축하하는 차원에서 원작에서 판4가 처음으로 싸운 악당 몰맨이 영화의 메인 빌런일 수 있습니다. 몰맨은 지하세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학자들에게 외면과 멸시를 당한 과학자였으나 직접 탐사하면서 서브테라리아라는 지하세계를 발견하고 여기서 살던 데비안츠들이 버리고 간 과학기술을 분석하고 응용하면서 지하세계의 지배자 몰맨이 됩니다. 몰맨은 이후에 지하세계의 거대 괴물들을 부하로 부리면서 여러 히어로들과 싸웠습니다. 판4의 첫 영화에서 못난 과학자와 괴물들과 싸우는 장면은 너무 아동 영화스러울 수 있으나 괴물이 듀엘러인 다크니스나 데비안츠 같은 느낌이라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데비안츠도 이미 MCU에 소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몰맨의 컨셉을 데비안츠와 합쳐진 혼혈이라는 설정이라거나 하는 등 좀 더 색다르게 구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블 좀비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MCU의 첫 판4 영화인데 마블 좀비스가 나오면 주객전도 된 느낌이 있고 절망적이고 잔인한 분위기가 톤과 잘 안 맞을 수 있겠지만 마블 좀비스가 처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판4 때문이었습니다. 얼티밋 유니버스의 판타스틱 4 작가 마크 밀러가 좀비 판타스틱 4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마블이 이를 승인하면서 크로스오버라는 이름의 좀비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팬들의 엄청난 반응이 이어지자 마블은 아예 이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스피노프 마블 좀비스를 내놓았습니다. 그 시리즈의 인기가 오늘날 왓이프 애니와 그 스피노프 마블 좀비스 애니메이션으로 이어진 것이죠. 왓이프의 한 에피소드로 나왔던 마블 좀비스가 스피노프로 나왔다는 것은 마블 스튜디오와 팬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마블 좀비스가 언젠가 실사영화 될 것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판타스틱 4가 승리하지만 쿠키 영상으로 그 현실의 마블 좀비스는 아직 남아있다고 설명을 한다면 제법 톤이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크릿 워즈 원작에서 신이 된 닥터 둠이 살린 현실들 중에는 마블 좀비스 현실도 있고 그래서 시크릿 워즈의 좀비들이 클라이막스에 나온다는 점에서 영화 시크릿 워즈 전에 마블 좀비스가 실사 영화로 소개가 되어서 원작 시크릿 워즈의 명장면을 영화가 보여줄 수 있게끔 빌드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어나일러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나일러스는 네거티브 존이라는 미지의 영역의 지배자로 지성과 초능력을 가지고 파우스트를 입은 곤충인데 히어로들과 싸우는 강력한 악당입니다. 어나일러스는 판타스틱 4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사실상 네거티브 존이 나올 때마다 어나일러스가 나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작 시크릿 워즈에서 닥터 둠이 살린 현실 중 하나는 어나일러스가 지배하는 현실인데 이 현실도 좀비처럼 클라이막스에 닥터 둠에게 저항합니다. 이 점에서 영화 시크릿 워즈에 어나일러스가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 24년 판4 영화에서 어나일러스가
소개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혹은 어나힐러스를 어나이얼레이션 영화를 위해 좀 아껴두고 그 영화에서 메인 빌런으로 사용한다고 치면은 어나힐러스의 부하이자 라이벌인 네거티브존의 또 다른 강자 블라스타가 24년 판포 영화의 악당일 수 있습니다. 원작에서 판타스틱4 타이틀로 데뷔했던 이뉴먼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뉴먼즈의 로열 패밀리, 블랙볼트와 메두사, 크리스탈 등이 나와서 꼭 악당이 아니더라도 인류와 갈등 관계에 있고 판타스틱4가 과학적이면서도 훈훈하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SF와 감동, 판타스틱4스러움을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MCU에서 이뉴먼즈가 버려진 자식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판타스틱4가 MCU로 돌아온 만큼 판포가 이뉴먼즈 프랜차이즈도 살릴 수 있겠습니다. 판타스틱4를 통해서 이뉴먼즈의 설정과 기원을 확실히 정립을 하고 망작 드라마와 작별하면서 이미지를 쇄신하고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로열 패밀리의 미치광이 막내 막시무스는 원작 시크릿 워즈의 일루미나티에서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메인 빌런으로 나오고 영화 시크릿 워즈에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몰러큘맨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판타스틱4 고전 연재에서 데뷔한 몰러큘맨은 원작 시크릿 워즈에서 닥터둠에게 정말 중요한 자산이고 파트너였습니다. 잉커전과 몰러큘맨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몰러큘맨이 원작 시크릿 워즈의 결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화 시크릿 워즈에서도 중요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몰러큘맨은 한 번쯤 MCU에 사전에 나올 필요가 있는데요. 24년 판포 영화만큼 제격인 영화가 없어 보입니다. 몰러큘맨은 분자 조종 능력을 가진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나 강력한 존재이지만 몰러큘맨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환대에 관심이기 때문에 판포 영화에서 판포 특유의 감동과 기술, 팀워크로 몰러큘맨을 설득하고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쿠키 영상에서 닥터둠과 몰러큘맨이 만나고 이 다음에 영화 시크릿 워즈에서 둘을 본다면 정말 시크릿 워즈 나올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원작처럼 잉커전과 몰러큘맨의 관계를 설명하는 영화가 24년 판포 영화에서 자연스럽게 시크릿 워즈에 대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터널즈 영화가 1편부터 셀레스티얼을 악당처럼 사용한 것처럼 아예 스케일을 확 키워서 갤럭투스를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갤럭투스가 잉커전을 막기 위해서 지구를 먹으러 왔고 판타스틱4가 이를 막으려고 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 갤럭투스와 그의 사자들, 이를테면 실버 서퍼가 영화의 메인 빌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버 서퍼의 위협 영화를 리메이크하는 셈인데 다크 피닉스 같은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 그 외에도 위자드, 퍼펫 마스터, 레드 고스트, 디아블로 같은 정말 클래식한 빌런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과연 24년 판포 영화는 악당이 누구일지, 누가 감독을 맡을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